마지막 불꽃을 태우자니. 자, 지수함수를 하겠습니다. 이제 함수로 들어왔습니다. 원래 오늘 지수함수 다 끝내려고 했는데 아마 시간이 그렇게 안 될 거고, 거기 47페이지까지가 숙제로 하려고 해요. 47페이지. 그래서 지수함수, 지수 방정식, 부등식 전까지만 해서 47페이지까지 이게 숙제는 이게 일주일 치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가야 되는 거니까 많은 내용은 아니니까 앞에 내용 다시 복습하시고, 복습을 먼저 하세요. 잘 모르면 강의 한번 또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이제 전반부에 나오는 얘기가 함수 자체에 대한 얘기고, 후반부에 나오는 게 방정식하고 부등식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만 할 건데, 지수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보통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를 같이 공부하는데, 이 책의 이제 편제상 지수 함수 따로, 로그 함수 따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따로 할게요. 다만 이제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형태인지는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공부할 때 하셔야 될 일들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해봤지만 뭐 1차 함수가 됐든 2차 함수가 됐든 유리함수가 됐든 무리함수가 됐든 우리가 공부했던 스타일, 순서를 보면, 야, 그런 함수가 있다면 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니? 그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이 함수가 나타내는 특징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그 함수, 그 도형을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좀 이동을 시켜보지. 그래서 평행이동의 관계와 대칭이동의 관계를 또 볼 거라고,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할게, 함수에서 맨날 하는 게 정의역의 범위를 주시고 그때의 그 범위 내에서의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거란 말이야. 이게 함수 파트에서 나오는 이제 기본 이제 함수를 공부할 때의 순서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도 그래프 개형의 특징을 바라볼 거고,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 정도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되게 형태가 간단해. 그래서 형태만 바라봤을 때는 되게 단순한 그런 함수고 특징이 별로 없는 함수야. 그래서 함수 자체의 그래프를 갖고서 지수함수 단독, 로그함수 단독에 대한 문제는 안 나와. 그럼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같이 섞어서 낸다든지 직선을 같이 준다든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림을 주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되는 얘기만 할 거야. 기본을 잘 기억해두고 내신 대비할 때는 그걸 갖고서 좀 응용을 좀 할 거예요. 지수함수의 기본 꼬라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수함수. y는 equal a의 x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놈을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딱 저런 형태. 딱 저런 형태.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x의 밑이 있고요. 여기가 그냥 x로만 표현되어 있는 형태가 지금 얘기할 지수함수의 형태고,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equal 2의 x제곱 또는 y는 equal 3분의 1의 x제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를 건데, 만약 요 앞에 뭔가가 이렇게 곱해져 있다. 예를 들어 3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숫자를 1로 바꾼 상태에서 식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 지수함수의 모양을 찾아낼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게 붙어 있어.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이건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바라봐. 이것도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빛은 2고.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런데 지수함수에서의 밑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수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배웠던 거,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우리가 뭐만 쓰기로 했냐면 양수만 쓰기로 했고요. 밑에 들어가는 값은 1이 아닌 값을 쓰기로 했습니다. 지수함수에서도 딱 요 정의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닌데, 그러면 밑의 조건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좀 달라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1보다 작을 때를 따질 거예요. 자, 그럼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 자, 봐. 얘가 지나는 포인트가 있어. x에다 0을 한번 탁 대입해봐.
밑이 얼마가 됐든 간에 x 지수 자리가 0이면 그 값은 얼마야? 1이지. 동의하지? 그래서 얘는 0,1을 반드시 지나가는 함수야.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함수, 2차 함수의 특징이 꼭지점이 특징이지. 그 평행 이동시킬 때도 꼭지점을 가지고도 이동을 시키지. 얘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조건 0,1을 지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행 이동시킬 때도 얘를 평행 이동시키면 돼요. 그럼 생각해봐. x 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 전체 값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a가 1보다 클 때 예를 들어서 y는 꼴 2의 x제곱 a가 1보다 크면 x가 0일 때 여기 1이 되고 얘를 키워보면 이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x 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 함수 값이 계속 커지지. 근데 지수적으로 표현되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태가 돼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넣어보면 얘는 2분의 1 되고요. 얘는 4분의 1 되고요. 얘는 8분의 1 되니까 x 값이 음수로 이렇게 가면 이 값이 한없이 작아지는데 0 값은 갖지 못하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지수함수의 그래프인데 이게 밑이 1보다 클 때의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되게 단순해. 얘를 점근선으로 하면서요. x축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그냥 쭉 증가하다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함수가 a가 1보다 클 때의 지수함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포인트 여기를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가 이제 증가함수야. 졸라 간단해.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0,1을 지나는 건 마찬가지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밑이 1보다 작아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겠대. 그럼 실제로 x값을 집어넣어도 되지만 얘는 좀 바꿔치기를 해보면 이게 2의 마이너스 1쓰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얘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 그래프를 무슨 축에? y축 대칭시켜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0,1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역시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무슨 함수가 되냐면 이때는 증가함수가 되는 거고 이때는 이렇게 감소함수가 됩니다. 특징 이해 가시죠? 지수함수는 그냥 꼬라지가 저런 모양으로 증가 또는 감소. 수영아 먼저 자, 증가함수에 대한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증가함수는 정의를 이렇게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두 개를 선택했을 때 얘네들의 대소관계가 뒤에 게 앞에 것보다 크다면 그때 그놈의 함수가 얘도 그대로 대소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함수를 증가함수다. 그러니까 지수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큰 놈에 대해서는 정의역에 속하는 임의의 두 개의 원소를 선택했을 때 x1, x2 작은 놈의 함수값과 큰 놈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큰 놈의 함수값이 더 커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함수가 뭡니까?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지수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이해 갔어? 그러면 저걸 갖고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봐봐. 감소함수는 반대니까 우리가 어떤 수의 대소관계를 판단한 적이 있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하실 수 있는 게 수의 대소관계를 판단할 때 사용할 수가 있다고. 봐봐. 얼마일까? 얘는 세 개의 숫자에 대한 대소관계를 판단하고 싶어.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우리는 지수 자리가 클수록 더 큰 거지. 근데 그거를 함수적으로 판단하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이 세 개의 숫자를 비교하라는 건 y는 equal 밑이 2짜리인 지수함수를 우리가 그렸을 때
이 정의역에 들어가는 x값이 루트 2가 들어갈 때 1.3이 들어갈 때 3분의 4가 들어갈 때의 함수값의 대소관계를 따지라는 거니까 저런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이렇게 싹 그리는 거야. y는 equal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놓고 루트 2 1.3 3분의 4가 나타나는 게 x값이니까 걔네들의 대소관계를 판단하면 된다. 그럼 루트 2는 대략 얼마예요? 루트 2 대략 얼마? 1하고 2 사이는 나도 알아. 그 사치를 좀 알아야지. 이렇게 숫자를 보는데 1.414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 정도는 1.4 정도. 그 다음에 3분의 4는 대략 얼마예요? 1.3 얼마 이렇게 들어가야지. 여기는 1.4. 그러면 x값에 해당하는 놈의 대소관계를 따지면 1.3의 위치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xx니까 3분의 4가 여기 들어가요. 루트 2라는 값은 그것보다 크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지수 자리의 값을 x값으로 삼았을 때 함수값의 대소관계를 판단하라는 거니까 요건 위치 1보다 큰 지수함수, 증가함수. 따라서 함수값의 대소관계는 루트 2가 이게 1등이 되는 거고 1.3을 갖고 있는 게 이게 3등이 되는 거고 얘가 2등이 되는 거고. 선생님 이 정도는요 그냥 얘만 바라보고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따졌을 때 제일 큰 놈이 전체 값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이게 판단할 수 있지. 이런 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놈의 대소관계를 따져요. 그러면 얘는 위치 얼마짜리? 2분의 1짜리 지수함수에 x값이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 그거 고민하지 말고 이 함수의 그래프는 위치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 때려놓고 그때 이 x값에 해당하는 대소관계를 여기다가 표현을 하시면 이놈들의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또 마찬가지로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3분의 4고 여기가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x값이 제일 작은 이놈의 함수값이 가장 크고 제일 큰 놈의 함수값이 제일 작구나. 그래서 이때는 이 경우에서는 위치 1보다 클 때는 요 지수 자리에 들어간 게 클수록 큰 놈이 되는 거고 위치 1보다 작은 놈이 됐을 때는 이 지수 자리에 해당하는 놈 중에 제일 작은 놈이 함수값으로는 제일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이해 가셔요? 그래서 어떤 수의 대소관계를 판단할 때 그놈의 대소관계를 판단하기 좀 힘들다면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그놈의 함수값의 대소관계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지수함수 설명할 수 없어. 로그 함수는 이렇게 된다? 위치 A자리 진수 자리에 미지수가 딱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로그 함수라고 불러요. 얘도 이 위쪽 거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A는 양수, A는 1이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는 들어가는 조건이 또 하나 있지. 여기가 진수 자리인데 로그가 정의되려면 진수는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의역은 양수로서만 정의되는 거야. 얘의 정의역은 x값이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x값은 실수 전체인데 함수값으로 봤을 때 얘가 양이든 음이든 간에 이 전체 값은 항상 0보다 크니까 치역은 위에서만 노는 거야. 근데 로그 함수는 정의역 자체에 제한이 있어. 양수 파트에서만 쓰겠어요. 그럼 저 새끼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이 둘 사이 관계를 보시면 되는 거지.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이 역함수고요. 저 역함수 구하려면 y를 x로 바꾸고 x를 y로 바꾼 다음 얘를 y에 관해서 써주는 거예요. y에 관해서 쓰면 로그 a의 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구나. 그렇다면 위치 1보다 큰 놈 상태에서의 지수함수가 이렇게 증가함수라면 이놈의 역함수 로그 a의 x는 이 그래프를
y는 equal x에 대칭시키면 역함수 관계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 0,1이었던 포인트는 1,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얘가 x축이 정근선이었으면 y축이 정근선으로 바뀌면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요게 y는 equal log ax의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까지 가세요? 근데 니네들이 보통 이제 로그 함수를 그릴 때 위치 1보다 클 때 이렇게 그리거든. 1,0을 지나. 그리고 얘를 정근으로 삼아. 그래서 대충 그래프 이렇게 그리거든. 근데 정확하게 좀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완만하게 증가해. 그거 한번 그려볼게. 밑에 10자리로 해보자. 20개 한번 그려볼게. 그 x가 1일 때는 x 1일 때는 0이니까 여기 지나지. 그치? 여기에 x 값이 y 값이 1인 x 값을 한번 찾아요. 여기가 1 되려면 여기가 1 되려면 x 값이 얼마 들어가야 돼? 10 들어가야 되지. 아 그러니까 여기 지나면서 y 값이 1 될 때에 x 값은 이거의 10배에 해당하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y 값이 2가 되려면 여기에 2가 되려면 x는 얼마 들어가야 돼? 100 들어가야 되잖아. 네. 그럼 쭉 해가지고 그래프가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는 급격하게 올라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완만한 이렇게. 이게 로그 함수 형태의 그래프다. 근데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렇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그래프를 문제를 풀지만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완만하게 이쪽에서는 증가하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둬요. 오케이? 자, 로그 함수는 뒤쪽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지수 함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있다.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 자, 얘는 y equal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킨 거지.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4만큼. 쉬운 것보다. 자, 얘는 y equal 2의 x제곱을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나? 대답하라고 질문한 거잖아. 얘는 y equal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켜서 얘를 만들 수 있나? 겹치게 할 수 있나? 없어? 야, 우리 지수를 지금 연락에 공부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섭하지. 그 다음 얘기를 내가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는 되잖아. 여기 4라는 건 2의 그래프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는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라는 건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잖아. 동의해? 그러면 요 함수의 지금 밑이 지금 현재 수가 2인데 여기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다 하더라도 밑이 2짜리인 지수함수의 평행 이동을 통해서 겹치게 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여기 곱해져 있는 숫자가 어떤 수라 하더라도. 그래요 선생님?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얘를 겹치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있다고 그랬잖아. 여기 숫자가 어떤 숫자라든 어떤 실수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얘를 겹치게 할 수 있다고. 밑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밑이 2, 여기 밑이 2. 그럼 선생님 저거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실수는
밑이 어떤 밑이든지 간에 얘를 밑이 2짜리 놈으로 바꿔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바꿔내면 되잖아. 3이라는 거.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 3인 거잖아. 그럼 밑이 아이씨 병신아 이렇게 로그를 쓰냐? 이게 아니라 2로 써야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떤 실수든지 간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미체 형태로 표현하면 지수 자리를 로그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이놈은 y는 2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 로그 2의 3이라는 건 이게 실수야. 이만큼 평행이동시키고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켜서 겹치게 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평행이동을 통해서 옮길 수 있냐 이걸 바라볼 때는 이 미지수에 들어있는 지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밑이 똑같은지만 보면 돼. 요 밑이 똑같다면 그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밑이 2인 지수 형태로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치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하나 좀 써놓고 가자. 얘는 평행이동 파트에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주고 y는 ax제곱에 k배 더하기 p로 되어 있는 함수는 y는 a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요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함수이다. 왜냐면 이 k라는 놈을 a의 로그 a의 k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k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만큼 평행이동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까지 가셔요. 자, 하나만 더 적어놔. 이 두 사이 그래프를 내가 그릴 거야. 어떻게 그리나 봐. 얘는 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지. 잘 봐라. 어떻게 되나? 0,1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게 요 그래프야. 자,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킨다는 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옮기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놈 이만큼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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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 새끼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니네가 생각하는 그래프의 모양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니네 평행이동 시키려면 이렇게 그리잖아.
평행이동 시켜요. 이렇게 그렇지. 이 각각의 점들이 이만큼씩 옮겨가는 거예요. 이 길이 이래 다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 풀 때 저렇게 그리는 거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니네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는 각각의 포인트에서 x축과 평행한 선분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에서 이 길이가 2라는 사실을 준 거야. 그러니까 그런 평행이동을 보고서 어떤 특정한 점을 잡았을 때의 길이가 선분의 길이가 얼마입니다를 준 거라고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그려놔요. 네? 선분의 길이를 뜻한다. 평행이동은 선분의 길이를 뜻한다. 됐죠?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는 너무너무 간단해서 증가냐 감소냐 판단하시면 되고 평행이동은 선분의 길이를 나한테 준 거예요. 그 다음 평행이동의 관계가 되려면 밑만 똑같으면 평행이동을 시켜서 겹치게 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책의 4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번. 자, y는